한국조선해양의 사업 지주사 전환은 정말 기업가치 업그레이드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조선해양을 어떤 지향점을 두고 사업형 지주회사로 나아가려 할까요? 한국조선해양이 모델로 삼을 만한 유럽의 선박 기술 기업들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선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가 일본에게 산업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일본에게 넘어간 산업 주도권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지닌 기업이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에는 프랑스 기업 GTT의 원천 기술 특허가 사용되는데요. 한 척당 100억 원 정도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선박 추진 엔진 기술에서는 덴마크 MDT, 핀란드 바르질라가 선두 기업으로 꼽힙니다. 특히 미래 선박 기술인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유럽 기업들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선박 자동화와 항해 컨트롤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이란 평가도 받는데요.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운항 소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ABB는 지난해 싱가포르항에서 조이스틱을 통한 예인선 원격 제어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 회사는 선박뿐 아니라 산업 자동화와 발전 선비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기술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기업 가치를 보면 GTT는 5조 원, 콩스버그는 7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가치는 6조 원 안팎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사업 자회사들의 가치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한국조선해양이 GTT나 콩스버그처럼 사업을 키운다면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조선해양도 유럽 기업들처럼 조선 기술 기업으로 변신해 자체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엔 수소와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결국 미래 선박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자율주행 선박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고체 산화물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 운항 여객선을 시운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실제 공간에서 자율주행 운항 도전도 곧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조선기술기업 전환은 그룹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박 건조에 집중된 기존 사업 구조보다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과 핵심 고부가 가치 기자재와 관련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을 뿐더러 선박 건조 의존도가 높은 사업 특성상 조선업의 사이클에 따라 영업의 부침이 크다는 취약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선두 선박 기술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한다면 이전에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던 기술 로열티 등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조선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 조선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선두주자를 추월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중국이 최근 십수년 새 조선 산업의 강자로 급부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선 시장의 경쟁 구도는 기술 경쟁력이 중심에 놓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조선 산업의 판도에는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기술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LNG 등 친환경 선박 기술력에서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며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이유도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산업 판도 변화는 결국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수소와 자율주행이 이끄는 선박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는 그에 못지않은 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뒤처지는 기업은 그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입지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기술기업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현대중공업 그룹뿐 아니라 한국조선산업 전체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